서울 한복판의 작은 카페.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이 드나들지만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윤 회장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향기를 느낀다. 그날따라 커피를 내리던 은수는 회장의 손가락에 낀 오래된 은반지를 보고 무심코 말한다. 어? 이거 우리 어머니 반지랑 똑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회장은 손끝이 얼어붙는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은수 씨는 오늘도 카페 온기에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원두 향이 따뜻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지요. 대학 수업을 마치고 바로 달려온 터라 피곤했지만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늘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그녀가 사장님께 인사드리자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가게가 환하지. 사람들 다 내 웃음 때문에 오는 거야. 그 말에 은수 씨는 잠시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유, 손님들이 커피 맛보러 오시죠. 제 웃음이 뭐라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평온한 하루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낯선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더니 문가에 한 분의 노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구두에는 먼지 하나 없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분이셨지요. 어서 오세요. 은수 씨가 밝게 인사드리자 노신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진하게 부탁하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은수 씨는 평소처럼 주문을 접수하고 커피를 준비하려다 문득 그분의 손끝에 빛나는 무언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색 반지 하나. 세월이 지나 금속빛은 바랬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반지는 꼭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똑같은데. 이럴 수가 있을까? 커피를 내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은수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요, 손님. 그 반지 혹시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분은 눈을 들어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이 반지 말이요?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맞췄지요. 은수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으며 답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희 어머니 반지랑 너무 똑같아서요. 어릴 때부터 늘 끼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벗은 적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커피잔을 들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은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밀었지만 그분은 잔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50년 전의 기억을 소리 없이 불러낸 듯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윤 회장이셨습니다. 자수성가한 하성그룹의 창립주, 그러나 세상 누구도 몰랐던 과거 하나가 있으셨지요. 그가 젊은 날 사랑했던 여인 한미정. 지금 그 여인의 이름이 다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소?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미정이에요. 미용실 하세요. 신림동 근처에서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커피를 거의 들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가세요? 커피 식기 전에 드셔야 맛있는데요. 은수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회장은 미소를 지은 듯 말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커피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에는 이상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은수 씨는 그분의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커피잔이 거의 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보고 괜스레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왜 저 손님은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반지는 또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 씨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반지 언제 산 거예요? 미정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거 아주 오래전에 받은 거야. 왜? 오늘 카페에 어떤 손님이 똑같은 걸 끼고 오셨거든요. 정말 똑같았어요. 새기며 무늬까지.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참 신기하다. 그녀는 태연한 척 웃었지만 입가의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정은 홀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돌리며 눈을 감으셨지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속삭임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이름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한편 도심의 고층 빌딩 위 회장실에서는 윤 회장이 창밖 불빛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달빛에 닿으며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문장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이 아직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이 덮어둔 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늦은 저녁 조용히 자택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이었지만 불이 켜진 공간은 서재뿐이었지요.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단정했지만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셨거든요. 넓은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신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사이를 밀어내며 서랍맨 아래 칸을 여셨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벨벳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낡아버린 상자를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은빛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빛은 바랬지만 그 모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리신 채 회장님은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끼지 못했던 물건이었지요. 참 오래됐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반지는 젊은 날의 사랑과 후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시절의 기억이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 아직 하성건설이라는 이름도 없던 시절. 그때 그는 젊은 패기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한미정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청년에게 밥을 차려주며 손으로 만든 도시락을 들고 다녔지요. 그녀의 웃음은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는 돈도 집도 없었지만 사랑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죠. 허름한 다방에서 둘은 커피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날 그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었지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이 반지를 꼭 당신 손에 다시 끼워주겠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말이오? 사람의 마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변하면 반지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커질수록
미정의 자리는 멀어졌지요. 주변에서는 그 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회장님은 가문을 생각하셔야죠. 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버텼지만 결국 세상의 시선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도 이런 밤이었지. 창문 밖에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비서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박 비서, 한 가지 부탁하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한미정이라는 사람을 찾아봐 주시오. 오래전 내 곁을 떠난 사람인데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 낯이 익네요. 아마 예전 서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찾아보시오. 오래된 인연이라도 확인은 해야겠소. 예, 회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랍 속 깊숙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이 반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한가운데 어딘가에는 그 여인과 그녀의 딸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생각에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소. 그는 창문에 손을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그녀가 떠올랐고 눈을 떠도 반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낡지 않는다는 걸 그는 늦게서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회장님, 말씀하신 분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신림동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에 반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신림동 그 아이가 말한 곳이었지.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내일 그 근처 일정을 만들어 보시오. 그냥 우연한 산책처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회장은 서랍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반지 위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놓친 건 아닐까? 그 밤 윤 회장님은 그 오래된 반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창가를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림동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달린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정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바래버린 글씨처럼 그녀의 삶도 오랜 바람에 달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내 머리는 늘 여기가 최고야. 아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조금 짧게 다듬을게요. 가위를 쥔 손끝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손길은 여전히 정직했지요. 그녀는 머리를 깎고 염색을 하고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내드렸습니다. 일이 곧 하루의 리듬이었고 그 리듬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잠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아 먼지를 반짝이게 했지요. 그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참 오래됐네.
이 반지. 누구에게 들리라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그녀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결혼 반지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녀가 20살 무렵 공사 현장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청년이 있었죠. 말이 적고 진지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당신 손에 이 반지를 다시 끼워주겠소. 그 청년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커질수록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흉봤습니다. 그런 사람 믿고 있었던 거야? 결국 돈 있는 쪽으로 갔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을 참으며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울면 뭐하겠어. 그 시절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그 청년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 하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요. 세상에 어떤 일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때부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은수가 3살이던 어느 겨울날 그녀는 가게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와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말했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나 혼자 두지 마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라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 반지를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반지가 닳아 손가락에 꼭 끼어버렸습니다. 오후 늦게 문이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은수였습니다. 은수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았어요? 그럭저럭이야. 너는 점심 먹었니? 네.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었어요. 은수는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고생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했지요. 은수가 거울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카페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엄마 반지랑 똑같은 걸 끼고 계신 거예요. 정말 똑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질하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지요. 그래, 세상은 참 좁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빗질을 마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눈치챘습니다.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네. 미정은 손을 내려놓고 딸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사람 인생은 오래 살아야 진짜가 보여. 그 말은 평범한 충고 같았지만 어딘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그 손님이 참 인상 깊었어요. 눈빛이 좀 슬펐달까. 아, 이름은 모르겠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눈이 내렸고 그 사람의 눈빛도 저랬지요. 밤이 깊어지자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반지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고
달빛이 유리창을 스치며 반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걸 끼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별의 날, 그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었죠. 그녀는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 말을 바람처럼 흩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신기해요. 잊었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다시 마주치게 되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반지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월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잔잔했지만 공기 속에는 가을비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동네는 참 변하지 않았구먼. 오래전 기억이 스쳐가셨죠. 허름한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 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보고 가세.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어떤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안쪽에서는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그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손동작으로 머리를 다듬고 계셨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손끝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손님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 회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잠깐만 혼자 다녀오겠네. 그 말에 비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리셨습니다. 구두 밑창이 젖은 골목의 물길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가니 유리문 너머로 미정이 머리를 감겨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문을 잡은 손을 한참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눈빛, 웃음, 손동작까지 그대로였으니까요. 드디어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달그락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돌아보셨습니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지요. 그녀의 손에서 빛이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이요, 미정 씨.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세요? 그렇게 불릴 줄은 몰랐소.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이 이름을 듣게 되는군요. 미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그 얼굴에선 오랜 세월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빗을 주워들고 의자 뒤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목소리 깊은 곳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을 한번 보고 싶었소. 보고 싶었다면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가락, 여전히 끼워진 반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반지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려. 버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그때 끝났어요. 회장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세상을 얻으셨잖아요. 그게 전부면 된 거죠. 저는 그냥 잊히는 게 맞았어요. 그 말에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가 떠난 뒤로 난 세상을 얻고도 평화를 잃었소. 짧은 침묵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반지와 똑같은 단 하나뿐인 짝이었지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소. 당신이 떠나던 날 이 반지를 서랍에 넣고 닫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다시 열게 됐소. 미정은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소.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다는 걸.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은 못 말리네요. 그렇소. 마음은 나이도 권세도 모르는 법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돌아가세요. 이런 일 은수가 알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은수, 그 아이 이름이 은수였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커피를 내렸소. 미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앞에? 그래요. 그 아이의 웃음이 당신을 꼭 닮았더이다. 그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지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오늘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갔소.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먼지가 금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건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긴 세월의 끝에서야 이해하게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대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하고 싶었소. 내가 그대에게 빚진 평생의 말이니까.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줘서 고맙소.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속이 텅 비어가는 듯 했지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커피향 대신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찾아왔네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럼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그날 이후 윤 회장님의 마음은 좀처럼 평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업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도 임원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오직 그 카페에서 본 은수의 웃음이었습니다. 눈매며 손끝까지 미정이 닮았더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카페 있지? 그 아이 일하던 곳으로 가세. 비서는 놀란 듯 물었지요. 또 가시려는 겁니까? 커피가 맛있었소. 그냥 그 맛이 생각나서 말이요. 그 말에 박 비서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자 맑은 커피 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수 씨는 그를 보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래요. 어제 커피가 참 좋았소. 오늘은 좀 더 진하게 부탁하오. 그는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지요. 은수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어제 반지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말은 언제든 반가워요.
그 반지를 보고 당신이 떠올랐으니 내겐 오히려 감사할 일이요. 제 이야기를요? 아니, 그 반지 말이요. 회장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이 반지는 옛날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건넸던 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짝이었지요. 은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라니 낭만적이네요. 우리 엄마 반지도 그랬대요. 젊을 때 어떤 분이 직접 만들어줬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커피잔을 잡은 손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줬다고 했소? 네. 엄마가 그걸 보면 항상 표정이 바뀌어요. 그때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셔서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녀의 웃음은 순수했지만 그 말은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 반지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럼 이 아이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낼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손님은 어떤 향 좋아하세요? 난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좋소. 오래 남는 향이랄까. 아, 저희 엄마도 그래요. 향이 오래 남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취향마저 닮았구나.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따르는 자세, 손끝의 섬세함, 눈을 마주칠 때의 따뜻한 시선. 하나같이 젊은 시절의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이 무너지고 시간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느낌이었지요. 은수 씨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손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이라 있긴 하죠. 하지만 가까이 있진 않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래요. 엄마가 늘 혼자 일하셔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은수 한미정의 딸, 나의 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보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창백하세요. 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잠시 옛 생각이 나서 말이오. 좋은 기억이면 다행이에요. 글쎄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잊지 못할 기억이긴 하지요. 그는 커피잔을 다 비우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마셨소. 다음엔 좀 더 진하게 부탁하겠소. 그럼요, 언제든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 세월의 굳은 마음을 한순간 녹여버렸습니다. 회장은 문을 나서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은수가 다른 손님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젊은 날의 미정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대의 딸이었군요. 당신이 지켜낸 세상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었소.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나. 그 마음은 두 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부정의 기쁨과 죄스러움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 비서, 한미정 씨에 대한 자료 조금 더 찾아봐 주게. 그녀가 떠난 이유, 그리고 왜 그때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현재의 진실이었지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이제는 잃지 말아야겠소. 그러나 그 용기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님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회의도 보고도 이제는 마음을 채우지 못했지요. 그는 여전히 수첩 한 모서리에 적힌 이름을 매만졌습니다. 한미정. 단 세 글자였지만 세월보다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 박 씨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나 보여주게. 박 비서는 신중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인사기록 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한미정 씨가 남기신 사직서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회장은 한 줄 한 줄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어 떠납니다. 당신이 세우려는 회사, 당신이 꿈꾸는 길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글자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기록을 보니 당시 회장님은 하성건설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재벌가의 큰 투자자에게 사생활 정리를 요구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 한미정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떠난 걸로 보입니다. 회장님이 몰랐을 뿐 그분이 먼저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녀가 나를 지키려 했던 건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난 평생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그녀가 나 대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줬구려. 박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절 여자분들에겐 그런 선택밖엔 없었겠지요. 떠나야만 그 사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하늘이 유리창에 부딪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떠난 거라면 그동안의 세월은 누구의 벌이었을까?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울던 밤, 그는 알 수 없는 오해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시험하오. 난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소. 그녀는 조용히 말했었죠. 그럼 내가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보다 결의가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왜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까? 왜 사랑을 잃고서야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구려. 너무 늦었소. 박 비서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그렇게 조용히 떠났다면 그 아이 역시 그분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요. 그녀는 내 이름보다 내 성공보다 그 아이를 택했겠지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약속이었소. 내가 성공하면 다시 끼워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결국 그녀가 나보다 먼저 약속을 지켰구려. 그 반지를 아직도 손에 끼고 살고 있으니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빛이 다 그녀의 희생 위에 쌓였다고 생각하니 그 빛마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해서 떠난 여자였구려. 그걸 이제야 알다니. 잠시 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바람 좀 쐬겠네. 오래된 골목으로 말이요.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래야겠소. 이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서. 그는 천천히 신림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노을빛이 건물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익숙한 간판이 다시 보였습니다. 미정해요. 문 앞에 멈춰서서 그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가게 안의 불빛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머리를 다듬는 그 손짓이 이상하리만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그대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준 거였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미련이 아니라 비로소 알게 된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와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사람이 늦게라도 진실을 알면 그게 벌이 될까, 선물이 될까? 글쎄요, 회장님께는 아마 둘 다겠지요. 그렇겠지요. 벌 같지만 감사해야겠지요. 회장은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당신의 길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문장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내 길을 밝혔소.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요. 창밖엔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사랑이 새로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건 회한이 아닌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신림동 골목 끝에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수 씨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비누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왔니? 밥은 먹었니? 주방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오늘은 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응, 요즘은 단골이 많아서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로보다 다른 그늘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눈치를 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잠깐 방 좀 정리할게요. 그래, 일찍 쉬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상자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정장 차림에 뚜렷한 이목구비,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에 오던 그 신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에게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나는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반지로 약속을 지키겠소. 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 회장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친 그 눈빛, 반지의 모양, 그리고 어머니의 떨림. 그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주방에 있던 미정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은수야?
이게 뭐예요? 은수의 손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카페에 오셨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혹시 내 아버지예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 이걸 봤니? 엄마 방에 있던 상자에서요. 엄마,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미정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 맞아.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그땐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그 길에 내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의 세상은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그래서 떠났어요? 그렇게 혼자였어요? 그래. 사랑해서 떠났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걸 왜 지켜야 했어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됐어요? 나 아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엄마도 매일 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붙잡는 게 사랑일 때도 있지만 놓아주는 게 사랑일 때도 있단다. 그 말에 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너무 불공평해요. 엄마는 그 사람을 지켜줬는데 아빠는 엄마를 몰라봤잖아요. 그 사람도 몰랐을 거야. 내가 떠난 이유를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이젠 됐어. 그 사람도 늙었을 테고 나도 이렇게 살았잖아. 우린 각자의 세월을 견뎠으니까. 근데 엄마, 그분 아직 엄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며칠 전에 카페에 오셨을 때 엄마 반지 보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분도 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계시다고? 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네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은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분 만나봐요. 이제라도 아빠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럴 순 없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그리고 나도 그때 그 모습으로 남고 싶단다. 그녀는 슬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꼭 다시 만나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야. 그냥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걸로도 충분할 때가 있단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정은 딸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품에서 은수는 어린 시절처럼 울었습니다. 세상의 무게와 세월의 벽을 넘어 모녀는 그렇게 하나의 진실 앞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은수야. 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자. 그 사람 덕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도 그 사람이었으니까. 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한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놓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은 손길 위로 은빛 반지의 빛이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그날도 서류를 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비서 미정 그 사람에게 말끝이 희미해지고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응급실엔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하게 깜빡였고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령이시라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족분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떠올린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미정. 그날 밤 신림동의 미용실. 문을 닫고 정리하던 미정은 전화벨 소리에 놀라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씨, 저 박비서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미정 씨를 찾으셨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가위와 빗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이 나를요? 예,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서울성 모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카운터 뒤에 낡은 코트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군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가게 문을 잠그셨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늦은 밤의 불빛 아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미정 씨 오셨군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위독하십니다. 하지만 의식은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보시려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흰색 시트 위에 누워있는 윤 회장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미정 씨,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네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소. 그 말을 듣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네요. 그는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아들였습니다. 그대는 변함이 없구려. 그 손 여전히 따뜻하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식지 않더군요. 내가 그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젠 알겠소. 그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준 거였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걸 이제야 아셨네요. 너무 늦었소. 아니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둘의 대화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평생의 용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 여전히 끼고 계시네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난 이 반지를 벗을 수 없었소.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건 내 약속이었소.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약속은 지켜졌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전해주시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를 아셨군요. 처음 본 날부터 알았소. 그 아이의 웃음이 당신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닮았으니까. 그녀의 눈물이 고여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아이가 내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소. 그 아이는 당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말에 미정은 손을 입에 대고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따뜻하시네요.
아니요. 그저 미안했을 뿐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미정 씨, 네,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이젠 미정 씨 말고 은수 엄마라 불러주세요. 그 말에 회장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은수 엄마 고마웠소.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계의 불빛이 깜빡이며 의사들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의사들의 손길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반지 위에서 빛이 일렁였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편해요. 당신이 내 사랑을 기억해 줬으니까. 그날 밤 병원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 화해를 닮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약속 하나가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가득했고 벽에는 고 윤성우 회장 영면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생전 업적을 말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그를 진심으로 떠나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는 한켠에서 상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 미정이 계셨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생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참 이상하지, 은수야. 뭐가요, 엄마? 이 사람 얼굴을 이제서야 편하게 보네요. 그렇게 세월을 돌아서야 마음이 놓이다니. 그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비서 박 씨가 신중한 얼굴로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은수 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품 중 하나입니다. 직접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저요? 예. 꼭 당신 손으로 열어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은수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문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회장의 단정한 필체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수야, 너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커피향 너머로 들리던 내 목소리, 그리고 내가 내 반지를 보고 웃던 순간 나는 바로 알았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고.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이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내 과거가 너와 내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손님으로 남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너의 웃음 속에 미정의 젊은 날이 있었고 내 손끝에 그 사람의 따뜻함이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어. 비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지만 너를 눈앞에 두고 매일 감사했단다. 편지의 글씨가 잦아들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에게 그리고 너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다오. 너는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윤성우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은수의 손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네요. 처음부터.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진실을 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의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남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은수는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그분답네요. 끝까지 따뜻하시네요. 박 비서는 가방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카페에서 끼고 계셨던 반지예요. 맞습니다. 그 반지를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 비서는 조용히 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손에서 빛나야 한다. 그 아이가 내게서 물려받은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은수는 손끝으로 반지를 쥐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Y, M, 이라는 각인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그분 마음을 알겠어요. 그분은 돈보다 기억을 물려주셨네요. 회장님께선 늘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고. 미정이 조용히 병실 문턱에 나타나셨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수야. 엄마. 그분이 편지를 남기셨구나. 응. 엄마,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분은 늘 그런 분이셨지. 사랑하면서도 상처 줄까봐 한 발 물러서던 사람.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었어. 은수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그분이 바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만이라도 그분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자. 잠시 후 은수는 반지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이 반지 제가 잘 지킬게요. 그녀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빛바랜 은빛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작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이니, 은수야. 그분이 떠나셨지만 마음은 저기 빛으로 남아있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그날 저녁 은수는 카페에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시간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죠?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창가의 유리 진열대 위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반지,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남긴 반지. 두 반지는 마주보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이제야 서로를 다시 찾은 사람들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님의 유언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서는 마지막 절차를 위해 조용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법률 담당 변호사, 회사 관계자 몇 명, 그리고 한 사람. 그는 특별히 한미정 씨와 은수를 따로 불러놓았지요. 작은 회의실 안 커튼을 걷자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와 한 권의 노트, 그리고 2장의 반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식적인 재산 배분과는 별도로 가장 개인적인 마지막 기록이라 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열었습니다.
낡은 필체로 적힌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재산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다.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한 줄만으로도 눈물이 차오르셨지요. 변호사는 이어 읽었습니다. 한미정에게 내 젊은 날에 가장 빛났던 시간은 당신과 함께한 그 시절이었다. 당신은 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소. 당신의 용기와 침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소. 그러니 남은 날은 부디 편히 쉬시오. 내 이름의 무게에서 벗어나 당신의 이름으로 웃으시오. 그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수에게 나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내 커피를 내려주던 날 내 삶은 처음으로 향기가 났단다. 너는 나의 후회가 아닌 나의 희망이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러니 내 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채워다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위를 손끝으로 쓸며 아버지의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그 한마디가 오래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그때 비서 박 씨가 회장의 유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법, 믿음의 가치, 마음의 빚은 돈으로 갚지 않는다. 한 줄 한 줄마다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노트를 펼쳐보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은 은수가 커피를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뒤편 창가에는 윤 회장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지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고 있었네요. 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유산이 뭔지 알겠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야.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장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묘비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윤성우. 은수는 묘비 앞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건 제 몫이에요. 이 반지를 끼고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게요. 그녀는 손끝으로 반지를 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참 좋아하셨겠네.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 엄마, 이제 우리도 행복해져야죠. 그래야지. 이제는 웃을 시간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은수는 카페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윤 회장의 문구가 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패가 붙었지요. 카페 온기 마음을 짓는 곳.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 문구 참 좋네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요. 평생을 바쳐 마음을 지었던 분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그 말에 은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창밖엔 저녁 햇살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향과 함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음악 같았습니다. 은수는 창가에 앉아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이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녀의 속삭임에 창밖의 나뭇잎이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그리고 카페 암벽식의 초침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어느새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 되어 은수의 인생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카페 온기는 여전히 신림동 골목 끝에서 하루를 열고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이 되어 있었지요. 벽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많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그 문장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볼 때마다 은수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건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미정은 여전히 가게를 오가셨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오늘은 원두를 조금 더 진하게 볶았구나. 이 향이 좋네, 은수야. 그녀의 말에는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커피잔을 닦는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닦아내듯 섬세했지요.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문구 참 좋아요. 혹시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분이 참 깊은 분이셨겠네요. 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평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보다 따뜻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손님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던 순간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잠시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잔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버지 몫이에요. 그녀는 커피잔을 창가에 두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미정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니? 오늘은 그냥 커피 향이 좋아서요. 비가 오니까 향이 더 진하네. 그러게요, 엄마. 이상하게 오늘은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럴 땐 그냥 커피 한 잔 더 내려. 그 사람은 늘 따뜻한 향으로 남았잖니.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았습니다. 은수야, 내 아버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 분이었어. 엄마도 그래요.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정은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부끄럽네. 우린 그냥 각자 자리를 지킨 것뿐이야. 비는 점점 잦아들고 카페 안은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럼 그게 내 아버지가 바랐던 삶이야. 그분이요? 그래. 그 사람은 늘 말했지. 사람의 마음을 짓는 게 내 일이다. 내가 그 말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카페가 바로 그의 유산이지.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은빛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생이 참 긴 것 같아요. 어릴 땐 하루가 그렇게 길더니 이제는 계절이 훅 지나가 버리네요. 그래도 지나가는 게 다행이지. 세상은 멈춰 있는 사람보다 흘러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향을 남겨주거든. 그 말 아버지랑 비슷하네요. 그럴 수밖에. 사랑했던 사람은 닮게 되어 있거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창밖에는 달빛이 걸렸습니다. 미정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향 참 좋네. 세월이 지나도 커피 향은 늙지 않는구나. 엄마,
이건 아버지 향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향은 기억을 데려오지. 그래서 삶이 고맙지.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카페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빛 아래 진열장 위에 놓인 두 개의 반지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서로에게 인사하듯 흔들렸지요. 은수야. 네, 엄마. 우리 내일은 이 반지 닦자. 먼지 쌓이게 두면 안 되지. 네, 엄마. 그 반지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에요. 그녀들은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까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가을밤의 공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한참 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공기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세월을 건너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 신림동 골목도 많이 변했지요.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젊은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카페 온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같은 향이 머물러 있었지요. 카페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희끗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 말에는 그리움보다 평화가 담겨 있었지요. 은수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머리에는 흰 실 한 가닥이 섞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향으로 하루를 여시겠어요? 손님들 중에는 예전처럼 혼자 오는 노인들도 있었고 직장 끝나고 들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게 이곳의 방식이었지요. 누군가의 하루를 덮여주는 것. 그날 오후 미정은 은수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수야. 엄마, 이제 앉으세요. 다 됐어요. 이젠 내가 나보다 더 잘하네. 이제 진짜로 엄마 손이 필요 없겠지?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손이 있어야 커피 향이 완성돼요. 그 말에 미정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난 향의 일부로 남아야겠네. 은수는 커피를 내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그럼 잊을 수가 있니? 그 사람은 늘 그런 말을 했지. 결국 마음이 세상을 세운다고. 저 그 말 이제 이해해요.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잖아요. 이 카페가 그 증거예요. 그래. 마음이 남으면 향도 남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향이 피어나나 봐.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커피 냄새, 그리고 기억의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짝 흐린 눈빛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사람, 오늘도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당연하죠, 엄마.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데 분명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미정은 눈을 감고 잠시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 속에는 젊은 날의 사랑, 이별의 눈물, 그리고 지금의 평화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 무렵 은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괜찮아. 이제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나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거든. 그녀는 웃으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은수는 진열대 위에 반지 두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반지,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반지. 그 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지켜보듯 조용히 마주보고 있었지요. 엄마, 이 반지들. 이제 언젠가 제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래. 그게 사랑의 모양이지. 우리 세대가 지켜온 마음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것. 그럼 엄마, 그때는 제가 엄마 역할을 하겠네요. 그때쯤이면 난 하늘에서 커피 향으로 있을 거야. 그럼 매일 그 향으로 아침을 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 불을 끄셨습니다. 바깥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밤하늘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엄마도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향 속에서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의 향으로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밤은 고요했고 하늘의 별빛이 골목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짓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돌도 철도 아닌 오직 사랑과 기억으로 지어진 세월의 커피향 같은 건축물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